네, 오늘 장 마감 13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다행히 빨간불 유지하고 있네요. 코스피 지수가 1% 넘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저희가 방송을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부합에서 파란불까지 들어왔었는데 현재는 강부합으로 턴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왜 이렇게 강한가요? 라는 질문이 눈에 띄었는데 오늘 원달러 환율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1316.8원, 그러니까 1316원 90전, 80전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환율 효과로 인해서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 특히나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1%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LG화학은 3.5%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마감도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교보증권 사연관 차장,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빠르게 세 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보고요. 그리고선 두 분이 직접 고른 마감에 산다 종목도 체크해 볼게요. 첫 번째는 한국전력을 보겠습니다. 오늘 엄청 추웠죠. 뭐 하루 만에 이렇게 날씨가 추워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강추위가 왔는데 그러다 보니 전기세가 걱정되는 겨울이 왔습니다. 한전 오늘까지 일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어요. 두 분이라면은 이 반등에 대해서 더 의미를 부여하시겠습니까? OX 의견 주시죠. 오로일치가 됐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한국전력 오늘 장도 올라줘요. 근데 사실 이 전기료를 인상해야 되는데 인상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대표적인 회사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수익을 온전히 다 이렇게 당겨오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전력의 지금 현 수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본다면은 그래도 지금보단 나아 보이십니까? 앞서 어떤 모 방송 잠깐 봤더니 네. 한국전력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날씨가 추우니까 전력을 많이 소비하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지금 수혜다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시던데 네.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럼요. 지금 같은 경우에서 만약에 전력 요금, 그러니까 전력을 많이 쓴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전력 입장 쪽에서는 원가가 더 나빠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싼 에너지 가격을 그대로 투입해서 전력이 더 많이 나가다 보니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나오는 한국전력의 그나마 지난달에 보여줬던 이 개통관계 가격이라고 하는 S&P를 통해서 이걸 어느 정도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나 다른 쪽에서 에너지원을 통해서 전력을 공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상한제를 두겠다라고 하는 요인들이 우리 한국전력에 대해서 좀 긍정적일 수 있다. 상대적으로 그런 어떤 복합화력 발전이나 다른 쪽에서 발전을 하는 쪽은 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과정 쪽에서 한국전력을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지금 보여줬던 작년 그리고 올해 나왔던 적자보다는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이 이어지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솔솔 불어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어느 정도 안정적인 변화를 가져간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신재생 에너지도 중요하겠지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이나 이런 쪽이 또 보강이 돼야 그나마 발전 단가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자리를 잡기 시작해야 어느 정도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기대는 높고 거기다가 변화가 그나마 적자폭을 줄인다는 관점 쪽에서 움직이는데 흑자는 아닙니다. 네, 흑자는 아직 갈 길이 좀 멀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기대감이 움직이면서 나오는 변화 정도라고 보는데 배당 안 나오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리는 하지 마시되 추세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사용과 사장님도 똑같이 O 의견 주셨어요. 네. 어떤 면에서 한국전력에 대해 좋게 보는지 앞서 김민수 대표님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근데 한국전력의 차트를 보면 확실히 10월, 11월 그때부터 완벽하게 분위기를 바꾼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맞아요. 왜 하필 이 시점인가도 전 궁금해서요. 딱 이 시점이죠. 네. 121선을 돌파했습니다. 끝입니다. 네. 121선. 내용적으로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타 방송에서 잘못 네. 얘기하신 것 같아요. 많이 쓰면 쓸수록 적자 많이 납니다. 네,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력의 경우에는 오늘장 상승 그리고 11월부터 돌아선 게 기술적인 분석도 있지만 내년에는 적자가 지금보다 나아지겠지, 개선되겠지라는 그 기대가 다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왜 반복하게 만드시는 알겠습니다. 건데, 네네네. 이렇게 한국전력에 대해서 정리해봤고요. 두 번째는 BGF 리테일 살펴보겠습니다. 월드컵 특수로 없고 호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근데 사실 BGF 리테일은 이 월드컵 시즌에 대한 이야기뿐 아니라 이전부터 불황에는 오히려 편의점주가 잘 나갈 것이다라는 이야기 속에 여러 번 언급됐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두 분은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의견 주시죠.
5로 일치가 됐어요. 상관차장님, BJF 리테일 이전에도 말씀하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대형 마트를 갔을 때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어요. 요즘에 배달도 안 해주죠. 네. 거기다가 더불어서 한 번 가서 정말 조그만 거 하나만 사다고 하더라도 줄을 길게 서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무인 계산대 있는데 거기도 네. 줄이 많이 늘어서요. 그래서 굉장히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냥 조금만 사려는 분들은 편하게, 불황이기 때문에 잘 된다라기보다는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각지에 소규모 점포들이 많이 퍼져 있잖아요. 그런 편의성, 소비자들의 편의성 니즈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증권사에서 지금 목표가를 26만 원으로 제시했네요. 네, 이거 리서치에서 낸 거기 때문에 저랑 아무 상관없고요. 네. 저는 목표가 26만 원이 아니라 이거 월봉으로 보면 딱 보이죠. 22만 원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BJF 리테일의 목표 주가는 월봉으로 봤을 때 그 가격 라인은 22만 원. 네, 화면 그 딱 위는 보이시죠? 좀 매물벽이 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여기에 가면은 일단은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고요. 지금은 수급이 좋아서 굉장히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위주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아마 22만 원 정도가 되면은 기관이 됐건 외국인이 됐건 차익 실현이 가파르게 나오면서 막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월봉 매물대 상단을 목표가로 잡아드렸습니다. 월드컵 특수 이야기 나오니까 생각나는 건데 저희가 최근에 가나전 아쉽게 석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월드컵 관련주들의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이전에 저희가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월드컵 수혜주들이 정말 잘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16강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야만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김민수 대표님도 아직 월드컵이 진행 중에 있어도 국가대표 선수들이 16강을 가지 못하게 된다면은 이 월드컵 특수 효과는 좀 떨어질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월드컵 효과랑은 큰 제가 보긴 성과는 연결시키기 힘들 것 같고요. 네. 그 다음날 가나전 다음날 네. 사람들이 다 편의점 가서 가나 초콜릿을 사서 그냥 아그작. 아니, 제가 방금 여쭤본 건 예, BJF 예. 리테일뿐 아니라 네, 그냥 네. 그냥 완전 월드컵 수혜주. 네, 그래서 이제 월드컵 수혜주 관련된 쪽은 제가 보기엔 일단 일단락됐습니다. 여기서 또 이제 뭐 치킨 맥주 이쪽은 겨울에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 특수는 끝났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더 무리하는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BJF 리테일은 이번에 10월달 유통업종 매출 동향을 보게 되면 잘 나옵니다. 네. 백화점이 드디어 꺾입니다. 네, 특정 고가 브랜드 몇 개 빼고는 다 꺾이더라고요. 그 중에서 살아남은 쪽이 편의점이다라고 했었을 때 어떤 점포가 늘어나면서 인당 매출액, 그러니까 인당 구매액도 같이 늘어나는 참 특이한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그게 반영된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런 때에서도 가장 좋은 성과를 내는구나라고 하는 관점에서 시총이 3조 6천억, 5천억까지 들어옵니다. 순이익이 한 2천억대, 이제 한 2천억대 조금씩 더 넓혀가는데 그러다 네. 보니까 프리미엄을 받는다라는 쪽에서 이 부분은 이 과정 쪽에서 지금 내년에 대한 변화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추격 매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추세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종목까지 봤고요. 세 번째 KTNG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증권사 호평의 배당까지 KTNG의 주가 차트를 보니까 올해 남들 다 힘들었을 때 오히려 상단을 뚫고 올라가면서 52주 신고가까지 경신을 해낸 KTNG입니다. 두 분이라면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들고 가시겠는지 의견 주시죠. 5로 일치가 됐습니다. 이게 뭐 환율 수혜이기도 하고 NGP 성장이 기대된다라고도 넥스트 제너레이션 프로덕트라고 하는데 네. 사용자 사장님 KTNG 저는 이렇게 주가가 잘 가고 있는지 몰랐어요. 네, 일단은 좀 필요악이라고 하죠. 담배인데 이게 지금 국내 시장에서 지배력이 확대가 돼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나오고 있고요. 관련형 전자담배 시장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말 불황에 속이 타는 분들이 더 피우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담배 쪽에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목표가를 상향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전통적으로 고배당주죠. 그렇다 보니까 최근 들어와서 2022년, 21년 말부터 해서 외국인들이 계속 지분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서 주가도 일단은 바닥을 매물대에서 다지고 7만 6천 원 정도 되죠. 거기서 다지고 올라서는데 이 120 월선을 지난달에 걸쳐 놓은 뒤에 이번 달에 잠깐 밑으로 빼뜨렸다가 굉장히 강하게 위로 또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기술적인 지표상에서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12월이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요. 같은 담배, 그럼 전자담배 이렌텍도 좀 가지라고 글 올려주셨는데 이렌텍의 경우에는 KTNG랑 큰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OEM 하는 회사입니다. 네. 이렌텍, EM텍 두 종류가 있는데 원래는 EM텍이 먼저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벤더를 좀 분할하기 위해서 이렌텍 쪽까지 넘어왔는데 네. 근데 지금 이렌텍은 담배 쪽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여러 가지 디바이스를 만드는 쪽이 많다 보니까 좀 더 집중되는 현상은 좀 떨어집니다. 그렇네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약간 IT 디바이스 관련된 쪽에서 업황이 그렇게 쏙 좋지 못한데 이거에 대해서 한때는 전자담배 쪽에서 부각받았지만은 지금 그쪽은 아직은 다른 쪽에 대해서 좀 둔화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감이 붙어 있기 때문에 좀 못 가는 것 같은데 만약에 LG전자가 레벨업을 시도해서 10만 원대 이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 뒤에는 후속적으로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변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은 가되 그렇다고 움직이는 거 보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KTNG, BJ프리트, 한국전력 모두 두 분에게 오를 받은 종목입니다. 네, 이렇게 세 종목 다 일치가 됐고요. 그럼 두 분이 직접 선택한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마감을 산다 종목 키워드부터 볼게요. 아디다스 아님, 그리고 여기는 흡습입니다. 흡습. 네. HPSP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오, 네. 뭐 아재끼리는 통하는 게 있다더니. 그러게요. 네. 네. 아디다스 아니면 뭘까요? 노디다스? 아, 열어볼게요. 네. 종목 열어보도록 하죠. 아이디스와 HPSP 이렇게 두 종목이 나왔습니다. 사용가 사장님은 오늘은 1패하셨어요. 네. 맞추셨어요. 알았는데 네. 야재를 묶으실까봐 얘기 안 했습니다. 성근네요. 네. HPSP 오늘 마감에 사야 되는 이유 무엇입니까? 글쎄요. 일단은 뭐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좀 혼탁하긴 합니다. 미국 시장이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1.2%가 넘게 30포인트가 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코스닥도 반전을 살짝 좀 해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꼭 미국과 연동되지 않는다라는 부분과 어떤 일정 섹터라던가 업종에 대해서 지속적인 매수가 들어온다기보다는 이쪽 매수했다가 잠깐 수익률 게임하고 또 나가고 이게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속에서 우리는 반도체 정말로 시황이나 업황이 안 좋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도 놀라운 영업이익률을 내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흡습이라는 기업인데 지금 ASML이라고 있죠. 글로벌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 미세 공정의 필수인 EUV 이런 쪽의 장비를 생산하는데 세계 유일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객들이 전부 다 장비 달라고 줄을 서 있죠. 그러면서 영업이익률도 30에서 40%대가 나오는 그런 기업이에요. 이제 갑 같은 을이라고 불리우는 대표적인 업체죠. 그런데 이 HPSP의 1분기 지금 영업이익률 보게 되면은 반도체 장비 회사입니다. 57%예요. 정말 놀라운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이게 24년도까지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률을 53% 이상으로 계속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반도체 업황이라던가 시황이 안 좋은데도 이런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기술적인 장벽이 반드시 쳐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대량 양산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매출이 엄청나게 크게 나오고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현재 TSMC라는 비메모리 고객사를 확보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 기술을 지금 메모리 쪽까지 넓혀가는 과정들이 아마 내년부터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는 매출 캐파의 확대와 더불어서 높은 영업이익률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영업 레버리지 효과까지 같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역시나 을 같은 갑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보여요. 이 기술을 설명을 안 드렸네요, 제가. 고압 열처리용 반도체 장비 제조하는데 고압 수소 어닐링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이 어닐링 하는 업체들이 국내에 없는 거 아닙니다. 이오테크닉스, AP 시스템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그쪽은 레이저 어닐링이에요. 레이저 어닐링과 고압 수소 어닐링의 차이가 뭐냐 하면은 온도예요. 이걸 어닐링 할 때 레이저로 하게 되면 그 주변이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제품에 손상이 올 수 있는 부분들을 고압 수소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방지할 수 있는데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기술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금 현재는 이 HPSP라는 기업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오테크닉스가 25% 미만의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AP 시스템은 15% 미만이에요. 근데 왜 이 기업은 55%, 57%의 영업이익률이 나올까? 그리고 반도체 업황 시황이 어려운 지금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그 영업이익률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게 더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런 기술을 향후에 어떤 기업들이 또 이 기술을 특허를 내면서 발달시킬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독점을 하고 있는 강소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로벌 반도체 투자가 지금 감소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객사 주문 강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리스크 요인으로서 체크해 볼 필요 정도는 있겠다.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요? 네, 현재가 부분부터 지금 매수 가능할 것 같아요. 특별히 뭐 아래로 밴드를 드리지는 않고요. 일단 목표가는 75,000원 잡은 이후에 실적이라던가 영업이익률 수치 보면서 추가적으로 상향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흡습 알아봤습니다. 목표 주가는 75,000원, 손절가는 10% 이내로 현재부터 매수하시고요. 손절가는 10% 이내로 여러분 잡아보시길 바랄게요. 이번에는 아디다스가 아닌 아이디스입니다. 아이디스 예전에 뭐 CCTV였나요? 뭐 물류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회사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좀 더 노력. 해볼게요. 예. 그래서 네. CCTV 맞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단순하게 CCTV가 아니라 네. 영상 보안까지 솔루션까지 진입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랑 계약하게 되면 모든 보안 쪽에 감지되는 거 다 체크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영상 보안 쪽에서 5위입니다. 그리고 또 국내 물리 보안 시장 1위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두 가지 사실만 본다고 하더라도 경쟁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마침 지금 시점에서 한 재작년부터인가요? 미국이 CCTV를 통해서 중국이 정보 다 빼간다.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또 해킹을 해서 중국 쪽에서 집에 뭐 강아지를 관리하려고 들어오고 했던 사물 인터넷으로 들어갔던 이 홈캠. 그게 생각이 안 나서요. 네. 예, 홈캠도 노력하세요. 죄송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 정보가 다 새 나간다라는 관점에서 네. 그때부터 좀 사회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미국 쪽에서는 금지했습니다. 영국도 이번에 같이 동참합니다. 그러면은 중국 업체들이 그 위쪽에 있었는데 이거 다 글로벌에서 못 쓰게 된다. 누구 거 쓸까요? 그랬을 때 상대적으로 강점이 불러일으켜지는 대표적인 모습들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적에서 확인되기 시작합니다. 작년까 2020년도부터 실적이 레벨업 되더니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231억입니다. 근데 작년 한 해치가 183억이다. 그러면은 4분기는 덤이죠. 거기다가 지금 나오는 추세까지 오게 되면 한 300억대 전후까지 들어올 텐데 그러면은 시총 대비해서 그렇게 비싸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주가 과거 수준과 같이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는 쪽에서 이 부분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 주가는 일단 최근 들어서 이제 한 단계 레벨업은 시도하는데 네. 아직 주가의 거래량이 좀 많지 않은 게 좀 아쉽긴 하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지금 월봉상에서 지금 자리가 실적도 더 좋은데 아직까지 갈 여력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한 24,000원대 초반 정도쯤 대응하시면서 한 32,000원대 일단 1차 목표가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22,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이디스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까지 살펴봤는데요.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인해서 특히 대형주들을 많이 산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여러 번 해드렸거든요. 실제로 그랬는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매도 특징주 전해주시죠. 네, 일단 외국인 매수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들은 거래소 쪽에서는 삼성전자 많이 샀어요. 간만에 좀 많이 다시 들어오는 모습들 나오고 있고요. 2시 반 기준으로 봤을 때 280만 주 이상의 매수가 들어온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 밑으로는 기업은행도 많이 매수했어요. 70만 주 가까이 매수했고 태평양 물산 60만 주, 그리고 우리종금이나 신한지주 같이 금융주들이 오늘 상당히 눈에 띄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5,200억 가까이 매수하고 있는데 그중에 3,500억 이상이 전기전자고요. 금융업에도 500억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무적인 건 기관 쪽에서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도 금융업종을 같이 사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위 매수 종목에는 상당히 금융주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 부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중공업도 34만 주 매수가 들어와 있는 가운데 최근에 EM플러스 주가 탄력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오늘도 외국인들은 32만 주 가까이 매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수급 동향이 좀 고르지는 않습니다. 샀다 팔았다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테마성을 띠고 올라간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일단 또 월봉상으로 보면은 기술적인 지표들을 뚫고 올라가고 있어요. 아무래도 2차 전지 테마가 강하게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 탄력이 좀 강하게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매도하는 종목을 좀 살펴보면요. 외국인들은 오늘 IHQ 많이 매도하고 있네요. 지금 한 25만 주 가까이 매도하고 있고요. 그 위쪽으로 조회가 좀 잘못돼서 두산밖에 더 많이 매도하고 있어요. 100만 주 매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닥 쪽 보게 되면은 글쎄요. 상위 종목에서는 외국인들이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안 보이고요. 리튬 관련주 하나 보이네요. 웰크론한텍을 11만 주 이상 매수하고 있고 파라다이스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카지노주는 다른 리오프닝과 다르게 봐야 돼요. 그래서 파라다이스와 GKL은 꼭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매도 쪽은 EV 첨단 소재가 29만 주 매도 그리고 성우하이텍도 20만 주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 매수 매도 봤고요. 이번엔 기관 쪽의 수급도 좀 빠르게 보죠. 네, 기관 매수하는 종목 쪽에서 현대로템이 눈에 띄는데요. 방산 비싸다, 안 된다 하셨던 분들 현대로템 보고 깜짝 놀라시겠네요. 네. 정고점 돌파가 조만간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두 번째 에코프로 같은 경우 그렇게 쉬더니 리튬의 강자는 원래 에코프로입니다. 네, 그런 이쪽이 이제 반영되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단계, 기관도 매수 동참이 들어오는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은 매도를 보이고 있다가 지금 오전에는 LG에너지솔루션이 약했다가 오후장에는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또 바뀌는 모습들인데 그래도 여전히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한때 연기금이 사랑하는 대표적인 종목에서 이제 사랑은 바뀝니다.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약간 물량이 나오고 있는 과정 쪽에서 외국인들이 계속 집중하다 보니까 계속 시세는 유지가 되는 그런 패턴으로 바뀌어 있고요. 그밖에 SK하이닉스도 오늘 기관 쪽에서는 매도가 들어오는데 반도체 쪽 그래도 외국인들의 매수세와 함께 조금 더 바뀌는 분위기가 나온다는 쪽에서는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볼게요. 코스피가 오후장에 탄력을 더 키웠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 MSCI 리밸런싱하는 날이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 유입이 조금 더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피는 1.83% 급등하면서 2,477선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0.29% 강보합에서 마감하네요. 729.66포인트 지납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